다음 첫 번째 내용이고 제목이 사람의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 뭐라고? 물질을 주고받는다. 주고받는 게 대사.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 영양분을 먹어야 돼. 내게 아닌 거 외부에서 갖고 오고 그걸 가지고 산소하고 붙여서 산화시켜서 이걸 이제 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를 산화시켜서 에너지 물질이 오늘 배울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써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머리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을 배우는 게 오늘 거. 생명활동한 에너지. 주제는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 산인산이라고 하는 거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건 기관계 통합적 작용이라고 해서 한마디 우리 한 개체를 이루고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그 기관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뭐에 연결돼 있게요? 순환계에 연결돼 있어요. 순환계. 그래서 기관계가 한 5개 정도 나올 건데 5개 정도 나오는데 딱 중심에 순환계가 있어. 문제 자료에서 하는 문제 무조건 순환계부터 먼저 잡아야 돼. 그리고 각 기관계의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 딱 또 블랭크 막 지우고 이게 뭔지 찾아야 되고 이런 그런 문제 나올 거거든. 그 특징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서 이제 문제 풀어낼 수가 있게 될 거야. 통합적 작용을 배우는 이유는 그거이지. 개체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애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 있어야지. 아니면 따로따로 놀면 이거 제대로 외부에 대한 반응이나 생명 현상을 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닫지 않고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하려고 하는 이단이다. 아마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시간 별로 안 걸릴 거야. 편하게 봐도 되게. 자, 물질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정의는 아니에요. 정의는 아닌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서 필요한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화학 반응. 에너지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에너지 만드는 반응은 물질대사가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생명체는 물질대사를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도 얻고, 그 다음에 세포를 구성하고, 그런 물질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기능해야 되는 물질도 만들어내고, 특히 단백질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포도 구성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든다. 생리작용이 뭔데? 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한마디로 모든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생리작용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이쪽과 저쪽을 유기적 연결을 해주는 작용을 생리작용을 합니다. 생리학은 뭘 뜻하는 거냐면 생리학은 심장이 있고 심장이 있으면 여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밝히고 알아내는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지? 그 생리학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냐면 3단원 전체에서 배워요. 맞죠? 머리에서 생각하고 내 팔을 올리려고 하면 유기적인 연결고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배운다. 신경.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호르몬 만들어서 발끝에서 이제 써먹으려고 하면 호르몬 만드는 거, 맞지? 이런 거 다 생리작용이거든. 생리학에서 배운 거라서 3단은 다 엮여 있어. 신경계, 호르몬, 그다음에 또 뭐? 면역, 그지? 이런 게 다 생리학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자,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든다고 하는 거 생리작용 조절, 신경 전달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경신호 전달 있잖아요. 전달,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호르몬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그지? 이런 것도 다 물질 대사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미 있는 물질은 물질 대사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특징 볼게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로 같은 어쨌든 2개 이상의 분자가 입자가 모여서 어떤 다른 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학 반응은 화학적 정의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기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서 다른 물질이 생기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해요. 됐니? 근데 그 각각의 결합에는 뭐가 이게 결합을 하려고 하면 거기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결합에는 에너지가 포함돼요. 그럼 끊으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붙이면 어떻게 될까? 붙이려고 하면 밖에 있는 에너지를 여기에 투입을 해야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모든 화학 반응인데
그러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 결합이 깨졌다가 다시 붙겠네, 그지? 그럼 에너지가 나갔다가 들어오겠네. 당연히 반드시 에너지 출이 한 기가 100%야, 100%. 뭔 말인지 알겠지? 100% 에너지 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질 대사 또는 에너지 대사라고 한다. 하는 거고,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런 거야.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체 밖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도당을 태우는 거야. 태우면 열이 나오고 발열, 그게 에너지야. 포도당이 있던 에너지야. 됐니? 근데 우리 몸에서 열 나면 돼, 안 돼? 미안해. 불 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안 되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포도당이 타서 연소되는 것처럼 빠르게 한 방에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한 방에 빡 열이 많이 나오면 이게 연소, 불나는 거거든. 한 번에 이렇게 에너지가 고에너지 물질인데 포도당이 한 번에 나오는 너무 많은 에너지라서 열이 너무 높아져서 불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근데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도당이 있으면 잠깐 조금 바꿔서 맨 마지막 물질. 자, 결국은 연소하거나 산화되면 맨 마지막 물질 뭐라고? 이산화탄소 물이라고. 화학 시간에서도 배워야 된다. 맞지? 이산화탄소 물이 되는 거거든. 이 이산화탄소 물을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에너지 거시 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쪽쪽쪽쪽 빨아먹고 이제 에너지 거시 분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게 한 방에 빡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불난다. 우리 몸에서 불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단계적으로 일어나. 그리고 이 단계적은 그냥 천천히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야. 되게 스마트하게 일어나. 스마트하게 일어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반응이 우리 몸에서 불필요하면 멈춰. 어떤 단계에서 멈춰. 그리고 필요하면 싹 이렇게 다시 진행이 되게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반응이 진행되거나 안 되거나 반응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다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펜을 들까요? 공부 자세히 키고 수업 중에 팔짱끼는 되게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반응이 단계 중에 하나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 단계 조금씩 열이 나오거나 또는 흡수되거나 이렇게 된다. 한 방에 팍 나오면 팍 흡수되는 게 아니라고. 어디서? 생명체 안에서. 그 다음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한다. 여기도 있지, 그지? 효소가 관여하는데 이것도 100%야. 100%가 잘 안 나오는데 1번, 3번 다 100%야.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하면 맞는 말이지. 그지? 자, 생체 촉매라는 용어부터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요. 촉매가 뭔데?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거 다 설명 안 했는데.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첫 번째 조건,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화학적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또는 느리게 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해요. 이런 그래프 언젠가 봤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어떤 에너지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달라진다. 반응하면 이런 걸 봤지. 이게 시작 지점이 반응물의 평균 에너지고 마지막 지점이 생성물의 평균 에너지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고개가 있다. 에너지 언덕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반응물의 에너지 언덕을 넘어가야지만 생성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반응물 평균 에너지 기준 최고점까지 이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 있어야지만 반응이 활성이 되니까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요 에너지 넘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촉매가 이 에너지 언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반응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너무 높아지니까. 그럼 반응 속도는 느려져.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요거보다 작아지는, 원래 그냥 놔뒀을 때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올라가다 내려오는 애들이 휘옥 이렇게 생성물이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됐죠? 촉매의 일반적인 정의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배울 걸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배울 거야. 그리고 정확한 정답은 아니야. 실제로 생명체 안에서도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해.
해요. 전공을 했으면 알아야죠. 근데 그냥 반응속도 빨라지는 물질이라고 학교쌤이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요. 뭔가 알지? 촉매는 반응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이야. 그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물질이 맞아요. 과학적 정의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생체 촉매의 효소가 관여한다. 있고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그냥 한마디로 어떤 반응들 대부분의 반응들이 온도가 높으면 잘 진행돼. 근데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일 수 있어 없어? 40도 이상만 올라가고 우리는 죽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온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데도 빨리 반응하게 하려고 하면 도우미가 필요하고 그 도우미가 효소입니다. 생체 촉매 효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100%야. 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질에서 우리 첫 번째 1단원에서 물질에서 했었던 생명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조건 중에 물질에서 한다는 했었지 이제 그거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동화 이하작용 뭔지 알지? 동화작용은 작은 입자들이 결합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요. 결합해서 큰 입자가 되려고 하면 에너지 투입시켜줘야 돼. 맞지? 에너지 투입시켜줘야 되니까 동화작용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흡열 반응. 열을 흡수해야지만 일어나는 반응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열이 뭔데? 에너지거든. 오케이?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과 같은 말이고요. 이화작용은 이렇게 덩치 큰 놈들이 쪼개져서 따로따로 나눠지는 거야. 쪼개지면 결합이 끊어지겠지, 그치? 그럼 결합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열이 밖으로 나와요. 발열 반응. 이화작용 발열 반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 더 큰 물질이 될 때 동화작용, 복잡한 게 잘려져서 간단한 작은 물질이 될 때 이화작용을 합니다. 오케이? 이화작용, 이자는 이별이 아니야. 같이 있다가 떨어져서 이별하는 거지. 분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렵지 않죠? 이거 봐. 효소 이렇게 적혀있지. 100% 효소는 관여한다고. 어떤 물질 대사고. 네, 작은 게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돼서 결합 에너지가 쓰이면서 덩치 크게 만들어지는 거. 얘는 반대. 특히 이제 포도당 같은 덩치 큰 분자가 에너지 거시 분자인 이산화탄소 물이 되는 반응. 이런 게 이화작용. 그지? 이화작용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도표. 이걸 에너지 도표라고 하는데 아까 내가 이렇게 그렸던 게 좀 더 구체적인 거야.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뭐가 나와 있게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안 나와 있어. 지금 화학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하지 말자. 그래서 생명에서는 안 나오는 거고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반응물 평균 에너지, 생성물 평균 에너지 비교해서 생성물이 더 높다고 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 넣어줘야지 반응이 일어나겠지. 에너지를 넣는다는 건 결합이 더 많아진다는 거야. 결합이 더 많아진다는 거는 흡열 반응이라는 말이고 동화작용이라는 뜻이야. 다 연결해서 정리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얘는 뭐야? 반응물 에너지가 더 높고 생성물이 되면 이만큼 에너지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치? 이거는 결합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면 분해되는 반응 이하작용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도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가 나옵니다. 자지마. 예시가 나와. 자,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가 광합성이야. 이화작용 대표적인 예시는 세포. 이건 저번에도 나왔을 거야. 그치?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야? 비에너지를 투입해서 그 에너지를 뭘로 쓰는가? 결합 에너지로 써서 더 큰 덩치의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고에너지 분자의 포도당. 그게 광합성이다. 세포는 뭐야? 역반응이라고 했지. 역반응. 그 고에너지 분자 포도당에 산소를 붙여서 어떻게 다시 이산화탄소 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분자가 되니까 결합 에너지 밖으로 튀어나오겠지. 그렇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세포를 해야지. 그 다음 다른 예시로. 사실 이 예시라고 하는 게 광합성하고 세포업에서 딱 멈추면 안 돼.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유의미한 반응은 다 물질 대사고 그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 아니면 이화작용이야.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대체 에너지하고 관련 없어요. 무조건 합성이 된다. 더 커지면 동화작용이야. 더 쪼개지면 무조건 이화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단백질 합성. 단백질은 어떻게 합성되는데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된단 말이야. 결합한다고. 동화작용이야. 그 다음 유전물질 합성.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가 밑으로 다다다다 붙어서 이제 DNA 사슬을 만들거든. 그치? 이거 쭉 붙었지? 그러면 이건 동화작용이야. 오케이? 지방 합성. 동화작용이야. 무슨 합성? 동화작용이야. 무조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화작용은 어떻게 세포뿐만 아니라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는 뿐만 아니라 녹말의 소화. 녹말이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렇지? 뭐 씹어 먹으면 위에서는 화학적 소화는 안 일어나고 입에서 일어납니다. 입에서
이제 그 녹말이 좀 분해돼요. 그다음에 소장에서 많이 분해돼요. 아주 본격적으로 분해가 되거든. 분해가 돼요. 소장에서. 그거 뭐니? 이와작용이야. 그렇지? 녹말이 뭘로 만들어져 있게? 모르십니까? 그럼 내가 알려줘요. 녹말은 꿈과 희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꿈의 희망, 꿈, 희망, 이런 식으로 합쳐진 녹말입니다. 아무도 안 믿네. 맞아. 녹말은 포도당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포도당. 꿈희망 아니야. 주관식으로 쓰면 안 돼. 자, 포도당이 계속 결합해. 결합해서 여러 개 결합하면 올리고당이라고 해요. 올리고당. 아주 무수히 결합하면 이거는 결합한 구조에 따라서 식물에서 이 구조는 녹말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세포벽으로 보면 셀룰로스고요. 다 포도당으로 만들어져 있어. 동물 간에서 저장하는 방법을 보면 글리코젠이라고 해요. 포도당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자체야. 다시 말해서 글리코젠, 셀룰로스, 그다음 녹말, 스타치, 녹말이라고 하는 거 이 합성은 다 뭐다? 동화작용이다. 라고 생각. 그럼 그걸 분해하는 건 뭐다? 이화작용이다. 녹말 소화는 녹말 분해야. 단백질도 분해된다면 이화작용. 지방도 분해된다면 이화작용. 이런 게 아니더라도 분해되면 무조건 이화작용. 합쳐지면 무조건 동화작용.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가고. 에너지. 아까 이건 내가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바깥에서는 포도당이 불이 난다고 연소가 된다고 그지? 불 나면서 여기 에너지가 나와 그지?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물이 되거든. 한 단계 반에 빡 이렇게 에너지 이 Y축의 에너지가 한 방에 다 나와버린다. 포도당의 에너지 다 나오면 발열 불이 난다. 그렇지? 불이 나는데 어떻게 단계별로 계단처럼 생명체 안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기 때문에 그냥 열로만 표현돼. 체온 정도 열로만 표현돼. 알겠지? 이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에너지 전환과 이런 거 조금만 하고 잠깐 5분 쉴게요. 보자. 세포호흡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ATP가 나올 거예요. 세포호흡은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숨 쉬는 이유 뭐게? 다 에너지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야. 숨을 들여마셔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산소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숨을 내뱉으면서 뭐? 세포호흡, 그러니까 몸에서 에너지 만들 때 뭐가 생기냐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게? 죽습니다. 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좀 알아보라. 이산화탄소 우리 몸에 물 많잖아, 그지? 물하고 만나면 얘가 생겨. 얘가 뭐 미국에 얘 소개할게요. 탄산이야, 탄산. 탄산 음료에 있는 산성 물질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계속 축적되고 밖으로 안 나오잖아. 에너지 만들었는데 밖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이 pH, 그러니까 그 산성화돼서 가는 거야. 산소화되면 갑니다. 죽을 수 있어, 진짜. 조심해. 숨 안 쉬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항상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나오는데 그걸 밖으로 뱉어내야 되니까 내쉬지. 그래서 들이쉴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하는 목적이야. 그지? 그렇게 생각.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흡 중에서 구분해서 외호흡, 바깥호흡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은 이거지. 근데 숨 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서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게 뭘 주냐? 산소를 공급해요. 그 살아있는 세포는 산소를 공급받는 게 아니야. 영양물질의 포도당도 공급을 받아요. 포도당하고 산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세포가 이걸 반응시키는 거지. 이화작용. 반응시키면서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 물을 만들면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 에너지로 이 세포 하나하나도 살아가요. 그걸 말한다? 세포. 오케이? 그럼 세포는 바깥으로부터 순환계, 혈액 쪽, 순환계로부터 산소를 얻고요. 그 에너지 물질을 만들고 포도당을 산화시키고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밖으로 다시 뱉어내는 거야. 그지? 산소 얻고 뱉어내지, 그지? 왠지 외호흡하고 비슷하지, 그지? 그래서 이거 세포라고 했어요. 세포 장소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약간 번데기처럼 생겼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주로 이런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에 뭐 생긴 작은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요.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길집해서 엠파이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엠파이는 미토콘드리아. 오케이?
생각되고 미토콘드리아 주로 일어나고 세포질에서도 일부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세포가 있어요. 여기 미토콘드리아겠지. 그러면 세포는 여기서 일어난다면 맞는 말? 이런 거 틀릴 수 있다. 안 맞는 말. 세포는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부터 미토콘드리아 갈 때도 일어난다는 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일어나. 한마디로 세포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 얼마나 잘겠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 외부를 세포질이라고 하면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둘 다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세포질에서 일부 과정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세포 에너지. 자, 포도당이 세포질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반응해. 산소와 반응하는 데는 어디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그치? 산화 반응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거 기억해. 이거 나온다.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물과 이산화탄소 분해돼. 에너지 거시입니다. 물, 이산화탄소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ATP라는 물질에 저장돼. 에너지 물질에. ATP 물질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는데 이게 우리 체온의 전체가 아니고 기본이 되는 거야. 됐지? 구분해야 된다. 열은 두 가지 영역에서 생겨요. 첫 번째 그냥 포도당 분해되면서 열 나오는 거 이거. 됐지? 두 번째는 ATP를 만들어 놓고 ATP를 만들어 놓고 잠깐 너무 추운데 열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열을 만들 때는 ATP가 열을 다시 만들어요. 열을 만들면 두 가지가 있다. 됐지? 지금 이 과정은 뭐다? 기본적인 열 공급이야. 하나의 개체에서 기본적인 열 공급이 이걸로 되고 이 기본적인 열 공급으로는 절대 36.5도라는 표준 체온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대강 이렇게 따뜻함을 던져줄 거야. 그 다음에 36.5는 정확하게 튜닝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능동적으로 ATP가 하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그리고 ATP가 뭐냐? 아까 말했지. 아데노신 3이산 어디냐? 여기냐? 저기냐? 이렇게 있어요. 생명체 내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에너지 저장 물질, 에너지 표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ATP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데닌이라고 염기하고 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 탄소 5개짜리 당이 합쳐진 걸 아데노신이라고 한다는 게 나오면 기억하기 어려운 거야. 알아두세요. 구간 좀 알아두라고. 나 같은 이런 걸 내고 애들 많이 틀게 하고 욕설을 못했다.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친 거예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결합하면 ATP입니다. 인산기가 뭔데요? 학교에서 지도 나갔니? 인산기가 뭐냐? 원래 인산이라고 하는 H3PO4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H가 H 플러스 이온화돼서 나가거든. 몇 개 나가? 3개 나가지 이제 H 플러스가 3개 나가. 그러면 나가 있는 거 뭐다? PO4에 3 마이너스다. 인산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PO4 3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잘 보면 그 리보스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데 인산기에 보면 인을 중심으로 산소가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세한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외우라고 안 합니다. 4개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뭘 이해했는데 마이너스라는 걸 이해해요. 인산기는 반드시 음전할 기호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데닌의 리보스. 아데닌 A라고 할게. 리보스는 오각형이니까 오각형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산기가 있는데 P 마이너스. 인산기 하나부터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잖아. ATP A가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데노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인산기 개수야. 하나 있을 때는 모노스테레오를 만들어봤지. 한쪽은 이게 모노야. 2개 있을 때는 스테레오가 아니라 2개 스테레오 양쪽이라는 뜻이고 2개는 보통이 아니지. 과학에서 영어 용어로 쓸 때는 과학 용어 쓸 때는 다이라고 합니다. 죽게 아닙니다. 다이 또는 바이라고 쓸 때도 있어. 바이시클.
다이라고 쓸 때도 있어. 셋 중에 하나야. 근데 일반적인 게 이거야. 그래서 다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세 개는 뭐지? 영어로 3지. THRE지. 그지? 3지. 근데 3 이렇게 안 써. 배우고 TN을 봐. TRR 이렇게 써. 3. 됐지? 뭐가? 얘가 뭔데? 이름이 인산기라고 돼 있지? 인산기 아니야. 정확하게 영어 이름은 인산염이야. 그래서 이걸 포스페이트라고. 포스페이트. 그래서 포스페이트. 이름이 풀네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 붙어 있으면 A, M, P. 됐니? 이게 하나 더 붙어 있으면 A, D, P. 하나 더 붙어 있으면 A, T, P. T가 3개라고 3개. 인산기가 3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ATP 구조에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뭐냐? 그런 생각을 해볼게. 쉽게 내 나름의 방법으로 설명해볼게. 결합은 그냥 결합이야. 결합할 때 에너지 들어가. 맞죠? 아까 얘기했죠. 근데 봐. 이쪽에 음이온이 있어. 음전화가 있는데 결합을 시키려고 또 음전화를 갖고 가면 어때? 반발력이 생기지. 반발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붙이려고 하면 어때? 더 센 에너지를 줘야 되지 않겠냐? 튕겨 나가려고 하니까 일로 와!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전화가 있는데 또 음전화를 붙일 때는 보통 그 결합시킬 때 에너지가 아니고 그거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아데노신의 첫 번째 인산기가 붙을 때는 이쪽이 지금 음전화가 없으니까 좀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갈 거야. 근데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이려고 하니까 많이 들어가겠지. 상식적으로 세 번째는 두 번째가 붙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요. 맞니? 상식적으로. 오케이? 어떤 책에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결합할 때 에너지가 같다라고 나오거든. 정말 멈춰.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야. 같을 수 없어. 설명할 수 있는 거네. 하나 있을 때 하나가 붙는 거하고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붙는 거하고 마이너스 전화가 어느 쪽이 더 힘들어? 두 개 있으면 더 힘들지. 상식적으로. 그럼 또 하나 내가 하는 근거를 얘기해볼까? 아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결합하는 게 에너지가 같았으면 그 분해하는 에너지도 같으면 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결합하는 걸 쓰니? 첫 번째 두 번째 결합하는 걸 쓰지. 똑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생명 현상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지? 정확한 뭐지? THRID, fry. 그러니까 진짜 그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갈 수 있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만 선택돼 있어. 생명상 방법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방법이 그렇게 선택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에서 두 개 붙는 거하고 두 개에서 세 개 붙는 게 같다고 하면 두 개에서 세 개 붙으려고 하면 두 번 에너지 써야 되니까 에너지도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재료도 더 많이 들다는 거지.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이게 똑같았으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붙이는 걸 에너지로 쓴 생명체들이 더 유했고 더 잘 살아남았고 얘들이 지금 우주의 전체에 퍼져 있을 거야. 지구의 전체에 퍼져 있을 거야. 맞지? 말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고에너지 인산결합보다 하나 있을 때 인산결 하나 있을 때 두 번째가 결합하는 거하고 세 번째가 결합하는 거 맞습니다. 맞지? 이거는 일반적인 결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포함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 결합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그 영역에 다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에너지가 500원인데 다른 데 필요한 결합 에너지는 700원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500원 주고 700원짜리 사면 돼? 안 돼. 절도잖아. 그치? 생명현상에서 절대 이런 절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들을 다 아울러서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하면 그 필요한 에너지 최대값보다 이상이 되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새우깡이 1,100원이면 1,000원 주고 사면 안 된다고. 아깝지만은 2,000원을 줘야 돼. 그럼 1,500원 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합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의 결합이 뭐다? 그러니까 모든 단위 에너지 필요한 단위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선생님 이런 거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염기에는 아데닌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염기 배웠지 그지? DNA 물질 염기에서 A, T, G, C, U 이렇게 5개 있지. 왜 아데닌을 쓰냐요?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이거 기억하고 있어라. 알겠지? 혹시 다음에 탐구할 때 뭐 할 때 내가 아주 적절한 답을 해줄 테니까. 알겠지? 지금 이게 안 돼. 넘어갈게요. 반드시 이 5개 다 있는데도 아데닌을 쓰는 이유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ATP 분해와 에너지 방출. ATP 저장된 에너지는 ATP가 ADP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사나? 무슨 뜻이야? TP는 3개 붙어 있다는 거고 DP는 2개 붙어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 결합이 끊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ATP가 분해되는 ATP가 어떻게 된다? ADP와 이렇게 꼭 나오면 PI 이렇게 나온 거예요. PI. 하나가 여기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거든. 인산기가. 이 I는 뭘 뜻하는 거냐면 inorganic 무기물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P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아데노신 여기 이제 탄소화물이거든. 유기물이야. 떨어지면 이제 탄소 없거든. 그래서 무기물이 됐다는 뜻이야. 외로운 I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지? ADP와 PI가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튀어나오고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이건 이제 답을 얘기해볼게요. 포도당을 분해하면 에너지 나오는데 왜? 포도당 분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안 쓰고 ATP를 따로 또 저장한다고 했잖아 아까. 일부의 에너지가 포도당 분해될 때 그지? 왜 ATP를 쓸까요? 이게 그런 겁니다. 포도당은 아주 고에너지 물질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그지? 영양분으로서 필요한 거거든. 에너지 물질로서. 근데 포도당이 일종의 하나의 에너지가 필요한 단위 반응, 우리 생명체의 단위 반응을 하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큰 놈이야. 이 반응 하나 하려고 포도당을 분해해서 쓰려고 하면 너무 낭비가 심한 거야. 한마디로 추파춥스를 사는데 5만 원짜리 던지고 추파춥스 하나 가지고 오면 억울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포도당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일종의 소액권 1,000원짜리 이런 거 소액권인 ATP 38개로 한 포도당에 38개까지 이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포도당 한 번 분해로 ATP 38개를 딱 챙기고 있다가 반응 한 번 필요할 때 ATP 하나씩만 써요. 하나씩. 합리적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생명체에서는 잔돈이 없어. 그냥 쓰면 끝이야. 다시 돌려주는 에너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을 바로 직접적인 반응 하나에 쓰지 못하고 ATP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쉬는 시간. 쉽시다. 그날 40분이라고 했잖아. 잇몸에 포도당이 들어와서 분해가 되고 산화되지 그지? 산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에너지를 어디에 저장한다? 여러 개, 30몇 개 ATP라는 분자의 한 포도당이 뱉어내는 에너지를 열로 뱉어내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그지? 그걸 이제 쓴다.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볼게요. 포도당에 산소 붙여서 이산화탄소 물 만들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 일부가 방출되고 그 다음에 ADP 인산기 2개 붙어 있는 ADP에 무기인산 PI 그지? 붙여서 ATP라는 고에너지 인산 물질을 만드는 거야. ATP를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ATP에서 필요할 때 에너지가 필요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산 사이 결합을 끊어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고요. 다시 하나 끊기면 어떻게 돼? 무기인산과 ATP가 되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셔틀이에요, 셔틀. 붙었다가 쓰고 붙었다가 쓰고 떨어지고 붙었다가 쓰고 이렇게 셔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이렇게 반복할 수 있다. ATP는 그렇게 하는 쪽이고 여기 발성도 있고 정신활동, 그다음에 체온 유지, 자 여기 열 에너지도 체온의 기본적인 열을 공부한다고 했고 여기 있는 체온 유지는 정확하게 필요한 체온 유지를 할 때 에너지 쓰는 거야. 이 체온 유지는 온도를 올리는 데만 쓰는 거 아닙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움직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이런 데도 쓰는 거고 땀을 분비하는 데도 씁니다. 땀 분비하려고 하면 조그만 땀샘에 있는 조그만 동그란 고무줄 같이 생긴 근육을 수축해요. 이런 데다 씁니다. 체온 유지를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데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육 운동 나 하고 있잖아 지금 움직이고 있지. 그런 거 생장, 성장하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지만은 전기 배기장의 전기 또는 이제 반딧불이의 그 불빛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도 다 ATP가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와 빛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쓴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적 에너지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 열 에너지는 체온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소리 에너지, 발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끝이야. 이론이 끝났어. 그리고 흉모의 호흡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한번 볼게요. 실험 내용이 나오는데 효모, 영어는 이스트라고 하는 건데 얘가 웃기지. 물이 있을 때는 살아있는 단세포 생물이야.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게? 가루야, 가루처럼 됩니다. 그래서 건조 효모를 어디 파는 줄 아니? 홈플러스에서 팔아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식혜, 막걸리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진짜. 그런데 쓰는 거야. 자, 얘들이 이제 막걸리나 아니면 빵을 만들 때, 식빵 같은 거 만들 때 효모 쓰거든요. 그런 거 아직 반죽해서 뜨거운 데 말고 따뜻한 오븐에 이렇게 놔두면 이거 부풀어 오르지. 왜 부풀어 오르게? 안에서 빵 반죽 자체가 완전히 탄수화물 포도당이거든. 그걸 가지고 효모가 지금 따뜻해지면 이제 생리 활성이 이제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밀 포도당을 먹으면서 뭘 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거야. 안에서. 그럼 이제 뽀글뽀글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오르게 되는 거지. 식빵이 이게 잘라보면 이렇게 좀 약간 비어있는 부분들 많잖아요, 그지? 이거 다 이산화탄소가 차있던 공간. 오케이? 효모 볼게요. 목표. 효모라는 단세포 생물이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그럼 호흡을 많이 하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겠지. 그 방출량을 비교하는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발효를 시키는. 발효가 뭐냐면 엄밀하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호흡은 일어나야 돼. 산소가 없다고 해서 다 죽을 거야? 아니잖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분해해야 되거든요. 그 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발효라고 하고,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포도당을 분해하면 이걸 유산소호흡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세포호흡이라고 해도 돼요. 발효는 뭐 5개, 10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조건은 좀 다르게 했겠지, 이제. 증류수 효모액. 효모액은 효모가 살아있는 효모가 들어가 있는 거야. 효모액은 똑같이 15ml. 부피나 효모 양을 똑같이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다르게 했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 실험 과정에서 이 효모액은 뭐니? 통제변입니다. 통제변. 뭐 얘들은 뭐니? 조작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자, 증류수, 음료수 A, B, C, D에 다 15ml. 부피는 어떻게? 부피도 어떻게 보면 합쳐서 30ml 되지, 그지? 이것도 통제변입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여기 보면 음료수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포도당의 양이 다를 수 있지. 그 다음에 증류수에는 반드시 포도당 아예 없지.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그지?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 발효관이 이렇게 생겼어. 생겼고 여기 보면 이쪽 맹관구라고 하지, 그지? 맹인할 때 맹자야. 그러니까 관이면 열려 있으면 좋겠는데 닫혀 있는 데를 맹관이라고 해요. 맹관. 여기는 막혀 있다는 뜻이야. 여기 열려 있죠, 그렇지? 이렇게 생긴 실험 도구를 가지고 해보는 거야. 발효관 입구를 손으로 손바닥으로 막은 후 40도씩, 그러니까 아마 효모가 잘 움직일 수 있게 살아 있을 수 있게 하고 맞춘 항온수도 온도를 딱 유지하는 거지. 항온수에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효관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어디로?
이쪽으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면 기체잖아. 뽀글뽀글 하면서 맨간부에 이렇게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체가 많아지면 빈 공간이 점점 내려오는 거야. 이 공간이 많아질수록 뭐지? 더 많이 발효를 했다는 뜻이야. 더 많이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실험 또 해보니까 발생 기체의 부피가 당연히 중류수가 있으면 많이 있었으면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안 돼. 그지? 마이너스가 없어. 근데 음료수에 따라서, 그지? 음료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이 많았다. 적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면 저칼로리, 저당 음료수였지. 그지? 음료수 몇 개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음료수의 당이 많은 순서는 C, B 4번이 C고 B 맞네. B 그 다음에 A, D 순서겠지. 이제 C, B, A, D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조건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다는 거지. 통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볼 거는 지금 가다 보면 우리 도저히 있습니다. 표본 세포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간생 비율 이거 방금 했어. 했기 때문에 안 볼 거야. 똑같은 거. 그 앞에 있는 거 효모의 세포를 한번 볼게요. 효모는 생명체. 아까 그 조건을 하나 알아둬야 되니까. 포도당 분해하는데 아까 계속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산소 필요하다고 했지. 산소가 붙어서 이산화탄소 물이 된다고 했지. 그지? 이렇게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 이화작용이잖아. 이화작용 에너지가 ATP의 일부 절감되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된다 했는데, 근데 아까 또 방금은 뭐라고 했었냐면 산소가 없어도 생명체는 살아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산소 없이도 포도당은 분해될 수 있고, 그걸 뭐라고 한다? 발효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효모는 상황에 따라서 산소가 있는 호흡을 하기도 하고 산소가 없는 무산소 호흡, 즉 발효를 하기도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소가 있으면 이론적으로 34개에서 아까 38개라고 했어 내가 34개에서 38개의 ATP를 포도당 하나에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근데 발효, 무산소 호흡을 하면 몇 개 만들게? 2개 만들어. 2대 10, 30 하는 거니 1대 19, 19배지 그지? 산소가 있는 게 유리해야 불리해? 당연히 유리하지. 산소가 있으면 하나의 포도당에서 ATP 개수를 19개나 만들어. 19배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만 알겠지? 그러면 효모는 당연히 똑똑하니까, 물론 뇌는 없지만 똑똑하니까 뭐니? 산소가 있으면 절대 무산소호흡을 안 할 거야. 맞지? 근데 산소가 없으면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보다 무산소 발효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이쪽이 세팅이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산소가 있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호흡을 하는데, 그지? 그 산소가 없을 때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기물 분해, 유기물이라고 하면 영양분, 그 대표적인 물질이 포도당인 거야. 포도당 분해에서 에너지 생성하는 물질에서 과정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산소가 있으면 뭐다? 에너지 거지 물질인 이산화탄소 물까지 완전히 끝까지 분해되는 거야. 근데 이 발효에서는 뭐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봤을 때 포도당이 있잖아, 그지? 그럼 단계 해서 이산화탄소 물까지 되니까 산소가 있었던 거야. 근데 단계 한다고 여기서 끝나. 발효를 끝나. 왜? ATP 2개밖에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발효가 끝나도 남아있는 물질은 에너지가 꽤 높은 물질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조그맣게 에너지를 못 뽑아냈으니까 에너지가 꽤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소호흡에 비해서 ATP 생산이 아주 적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산소호흡이 더덕해서 이산화탄소 물 만든다고 하면 그 발효에서는 띠릭 해서 조금만 에너지 나눠주고 여기서 2개의 ATP밖에 안 뽑아내는 거예요. 못 뽑아내는 거지. 여기 있는 물질 어떻게 하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물질입니다. 정말 여기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와 부패, 이것도 아마 학교에서 배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항상 지금 배우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지? 사람 기준에서 이적으로 봤을 때 사람한테 필요한 무산소호흡을 발효를 하거든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걸 발효를 하고 사람한테 필요 없는 무산소호흡은 부패라, 썩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과학적인 그 흐름 과정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서 효모는 어떤 발효를 하냐면 알코올 발효를 해요. 그러니까 막걸리 만들지. 그지? 알코올 발효를 한다. 그 빵 중에도 술빵이지. 그지? 그거 알코올 만들지. 술빵 먹으면 해롱해롱 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제대로 된 술빵 먹으면 해롱해롱 할 수 있는 거야.
효모 알코올 발효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포도당 하나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2개 만들고 ATP 나 거짓말 안 했잖아 이제 ATP 2개 이게 ATP지 ATP 2개 만들고 에탄올도 2개 만듭니다. 자 포도당은 CuHCO6입니다. 알고 있죠?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 에탄올이 뭐냐면 C2H5OH예요. 그지? 요 2개 그러면 여기에 2CO2 이렇게 하면 보자 맞는지 볼게요. 탄소 4개, 6개 맞고요. 수소 10개지. 여기 있다. 여기 6개, 60이 맞네. 산소 여기에 2개, 여기에 4개, 6개 맞네. 다 맞춰졌지, 그지? 이거는 균형화학 방식이야. 화학식으로도 균형이 맞지. 그리고 여기 어떻게 분해가 됐으니까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의 일부가 2개의 ATP에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지금 산소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없었지. 그지? 포도당이 직접 이렇게 분해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산소 없이도 이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산화탄소 꼴꼴 날라가요. 그리고 이 알코올이 에탄올이 뭐니? 에탄올이 에너지 물질인 거야. 고에너지 물질. 어디? 아까 그래프에서 여기 물질이 이게 포도당이 뭐고 에탄올이야. 에탄올도 되게 높은 에너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탄올 술 중에서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 올라가는 특히 70도 정도 된 럼주 같은 경우는 그냥 술 이렇게 흘리잖아. 불씨 던지면 불 다 나요. 에너지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 이런 게 이제 발효고 효모는 알코올 발효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인식은 또 왜 하나? 빵이나 술을 만들 때 효모를 이용하는데 술빵 이제 효모는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으면 그걸 이산화탄소 생성되고 효모에 넣는 당의 양과 종류에 따라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달라질 거. 아까 실험 아까 봤지 그지? 그 실험 세팅을 해서 이제 실험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안 봐도 되겠지? 안 봐도 돼. 이제 설명 끝났어. 오늘 설명 끝났고 배경 지식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막걸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마셔봤지 조금.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저는 잘 알지? 근데 막걸리는 소주랑 다른 술처럼 되게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 이유가 뭐냐? 찐 쌀에 효모를 파종을 하고 파종이라는 걸 뿌리고 그리고 이걸 덮어놓고 온도를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막걸리가 될 수 있어. 이거 쌀은 완전히 이제 탄수화물이잖아. 포도당 덩어리거든. 이제 포도당 천지야. 효모가 딱 거기 뿌려져 버리니까 주변에 다 포도당이야. 얼마나 행복하니? 그지? 영양분이니까. 근데 이 다 닫혀 있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닫혀 있는 그 공간이 공기에 있었겠지. 그 공기에 산소 있었으면 산소 해. 근데 이제 산소 없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 없잖아. 그때부터 알코올 발효를 하기 시작해. 효모가 알코올 발효해서 살아남는다. 남는다 하다가 너무 알코올이 많아지잖아. 알코올 때문에 지가 죽어. 그래서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이 더 무서운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는 알코올 도수 높은 건 어떻게 만드는 게? 막걸리 만든 다음에 그 물을 막걸리 액을 따로 떼내서 이거를 은근하게 데펴서 증류라고 하지. 데펴서 이제 물이 증발한 남아있는 건 뭐니? 물이 증발하니까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소주를 만들어. 경상북도 안동 소주 30도 40도 되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효모 가지고는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발효주들은 다 알코올 도수가 8도 미만이다. 보통이 다 6도. 자, 이론은 끝났고요. 여기도 분명히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은 한 교재의 수준에서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내가 뭐랬지? 75문제짜리 2단원 내신 문제 자료를 주는데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한 거는 한 범위에서는 1번부터 25번까지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수업까지는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이제부터 3, 4주간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숙제 다 안 해오면 삐질 거예요. 알겠지? 반드시 해와야 된다. 너희 알겠니? 반드시 해와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잠깐 쉬세요. 네. 문제 자료를 공유하고 그럼 되고 질문은 따로 하고 나도 있을 테니까.